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소식은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이더리움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죠. 이 현물 ETF를 승인을 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승인에 대한 전망이 밝지는 않았었거든요. 이런 결과가 나온 원인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네, 이더리움이라는 것은 가상 암호 자산 중에서 시가총액이 두 번째로 큰 암호 화폐예요. 1등은 잘 아시는 대로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이 나온 지 5년 후에 2세대 이제 암호화폐로 나와서 흔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을 1세대,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은 비트코인이 아닌 대체 코인이라 해서 알트코인, 좀 시중에서는 잡코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잡코인 중에서 1등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미국 증권거래소에서는 증권거래소 SEC라는 데는 이게 주식 채권 거래하는 것이 원칙, 그것 때문에 지금 설립이 되어 있고 운영이 되어 있는 곳인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할 수 없다 해서 지금까지도 현물 그 자체를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한 변형된 형태로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해가지고요, ETF라고 해서 증권사가 돈을 한꺼번에 받아서 거기서 좀 우량한 암호화폐를 단체로 투자하고 거기서 나온 돈을 이제 수익률을 배분을 해주는 간접 투자 방식이 이 비트코인 ETF인데 예. 이것도 미국 이 재무부 당국이나 증권관리위원회에서 강력히 반대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왜 허가해 줬느냐? 한마디로 법정 투쟁에서 암호화폐 세력이 이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법 체계는 네거티브 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법에서 금지해 놓지 않은 것은 정부가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우리는 반대로 법에서 하라고 한 그만 할 수 있는 반에서 미국은 금지해 놓은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의 법에 비트코인을 ETF 하지 말라는 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비트코인도 ETF를 거부했는데 법정에서 소송이 붙어가지고 비트코인 측이 이겼어요. 예. 그게 4개월 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알트코인이라는 제2세대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비트코인, 형님 비트코인도 하는데 우리는 못할 게 뭐냐? 이래서 신청을 했고 예. 처음에는 안 해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 해주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소송 간다? 근데 지금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차피 법정에 가서 질 수도 있는데 그때 갇히면 내가 말해서 좀 안 통하는 아재라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정치적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예, 이런. 그래서 오히려 예. 앞장서서 전격적으로 해줬다. 이런 지금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 ETF에 이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가상자산의 위상이 높아지게 됐는데 또 이럴 때일수록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도 있거든요. 투자자들이 지금 시점에서 조심해야 할 점은 뭘까요? 예, 이 경제 현상은 절대적으로 호재고 절대적으로 악재 이런 게 없습니다.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이게 한꺼번에 따라오는데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도 긍정적인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효과는 극소화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선요, 이더리움이 ETF 현물 상장이 되면 그동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만 샀는데 이제는 이더리움을 미국 증권거래소도 살까 그만큼 구입이 편리해진 겁니다. 그런 만큼 이제 시장이 저변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ETF라는 것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자체를 사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소유권이 넘어오는 게 아닙니다. 시세 변동폭에 따라서 오르면 돈을 벌고 내리면 돈을 잃기 때문에 거래 목적으로 화폐 대체 수단으로서는 ETF가
전혀 작동할 수 없다.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가격이 떨어졌을 때 본인이 직접 소유하면 그것을 직접 매각할 수도 있지만 ETF로 그러면 단체로 매각하게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질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ETF를 운영하는 자산관리 회사가 무너지면 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게 시세 변동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서로 증권거래소로 들어갔다 해서 이게 주식과 채권처럼 정식 상품이 된 건 아니거든요. 예. 간접 상품이기 때문에 시세가 변동할 때 크게 뭐 벌 수도 있지만 반대로 크게 떨어지면 손실도 볼 수 있다. 그래서 가상자산의 어떤 위험성이 없어진 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여전히 예의주시해 그러니까 조심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관련해서 지난 1월에 비트코인 ETF 현물이 승인이 됐고 이제 이번에 이더리움까지 현물 ETF가 승인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에도 이것이 도입이 될 것인가? 만약에 도입이 된다고 하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자, 지금 미국도 법 체계 때문에 정부가 해주지 않으려고 금지하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현행 법 체계,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관련 법을 고치지 않으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우리는 법 체계가 달라요. 자, 현재 지금 두 가지가 불가한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자체에서 ETF, 가상자산 ETF를 허가하는 것이 하려면 거기는 가상자산을 정권 상품으로 간주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정권 상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을 고치지 않으면 불가합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정권거래소에서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거래가 된다 할더라도 그 ETF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정권사들이 외국의 ETF를 사려면 우리나라 법이 인정하는 상품만 사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의 가상자산,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이 ETF는 법 개정 전에는 불가하고 또 미국에서 허용되는 그 ETF도 살 수 없다. 다만 법을 바꾸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새로 이제 22대 국회가 출발했으니까 여야가 이 혼란을 막을 또 우리나라 법 체계를 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나라도 허용될 수 있느냐? 그것은 오로지 법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이제 법 체계가 바뀌어야지 우리나라에서도 이 ETF가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자, 다음 주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번에는 역시 물가 상승 대열에 합류한 김 얘기인데 조미김 시장 1인 동원 F&B가 김 가격을 올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김에 밥 한 공기면 밥 한 끼 쉽게 때우잖아요. 서민들은 정말 김 너마저 이런 반응인데 김 가격은 또 왜 이렇게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이 동원 양반김이 김 중에서 1등이에요. 네. 근데 좀 양반이라는 이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양반이라는 것은 노블리스에 오블리스 해가지고 자기 희생하면서 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네. 자, 지금 원가가 좀 올랐다고 해서 가격을 올려버리면 선두주자가 가격을 올리면 전체적으로 가격을 올려서 가뜩이나 지금 어렵게 꾸려가고 있는 우리 인플레 관리 이것을 더 어렵게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 상승 폭이 상당히 높아요. 엄청나네요. 10%, 15%, 뭐 예. 14.6%. 한꺼번에 15% 올리면 예. 지금 어제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통계청. 우리 지금 전체 우리 국민의 실질 소득은 떨어졌습니다. 예. 인플레 때문에. 그런데 김 그 한 포 한 단을 위해서 10,000원 이상을 지불해야 된다. 이런 서민 이 가격을 서민 가슴을 이제 때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김은 이제 밥을 먹는 아주 필수적인 식자재인 것인 동시에 저게 또 김밥을 사서 김밥값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외식값으로도 폭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좀 아쉽다. 특히 현재 지금 김의 원재료를 좌우하는 김의 생산량은 줄지 않았습니다. 사과, 배 이런 것은 작황이 부진해서 생산량이 줄어서 가격이 올라서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자연 재해전, 불가항력적인 성격이 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김은 작황이 좋아요. 그런데 왜 가격이 오르느냐? 다른 나라 작황이 안 좋아요. 지금 예. 일본하고 중국이 김이 불황이 되니까 갑자기 한국산 김을 왕창 사갔어요. 수출을 해야 되는군요. 네,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린다 이러는데 수출 물론 중요합니다. 경제에서 수출 중요한데 그러나 수출 못지않게 국내 민생도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올리브유 같은 게 가격이 올랐을 때 수출 금지도 하거든요. 김은 더군다나 저게 사재기를 하기가 쉬워요. 적잖아요. 예. 그리고 말라 있으니까 숨기기도 쉽죠. 그래서 혹시 사재기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좀 이 주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미국 반도체 업체죠. 저희도 어제 다뤘던 주제인데 엔비디아의 이 고대역폭 메모리를 납품하기 위한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는 외신 보도가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또 우려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들이라던가 아니면 또 만약에 삼성이 계속해서 이 테스트를 완전히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까지 우려하는 분들 많거든요. 네, 로이터 통신이 삼성전자의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가 엔비디아로부터 승인을 못 받았다. 엔비디아에 팔아야 되는데 팔기 위한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보도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결국 엔비디아에 팔 수 없게 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 특히 삼성전자로서는 아주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반도체가요. 가장 뜨고 있는 게 바로 HBM. 네. 지금 말씀드린 HBM인데 저게 인공지능,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 칩, GPU에 같이 함께 들어가는 AI 가속기용 반도체거든요. 지금 그 HBM 판매 증가율이 한 해 200%, 300%씩 펑펑 뛰고 있는 건데 지금 SK 하이닉스는 그 5세대 HBM도 통과를 했어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 1등이라는 우리 삼성전자가 로이터에 보도되라면 현재까지 열이 많이 나고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다 해서 엔비디아의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 실패한 건 아니고 지금도 계속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예.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두 양쪽의 이 말을 다 종합해 보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직까지 통과 못했는데 뭐 앞으로는 통과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대목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또 나아가서는 한국 반도체에 아주 중대한 분기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HBM까지 오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